예, 안녕하세요. 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2026년 4월 5일, 105회 4부, 적성에서 성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성에서 성을 쌓다. 이 적성은 적성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방송은 105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민통선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1사단하고 25사단이 있는데, 예, 전체 휴전선에 걸쳐서 이런 철망이 쭉 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철망 길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전부 다 차가 없고 오토바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오토바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저는 여기를 노상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철책길을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방 어디로 가면 북한을 빨리 가는지 그런 내용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79년부터 이렇게 민성선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민통선 지역에 다니면서 이 반공정신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민통선 그 끝에서 자유를 느낀다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율산이 파산한 이후에 저는 그 갑자기 일자리도 없어졌고 또 쌓아놓은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던 중에 형님이 적성에 가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형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난 안 가겠다 그러고 형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져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센터를 79년도 7월 달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적성면하고 백학면에 오토바이가 있는 게 총 한 50대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그 정도 가지면 오토바이 센터 해봐야 그냥 간신히 밥이나 먹고 살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사람이 참 운명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건 아닌데, 어, 그 나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 그 오토바이 장사 시작하던 해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아니 우리 그 한국에 오토바이 회사가 3개가 된 거예요. 오토바이 생산 공장이 3개가 됐어요. 그 옛날에 일제 오토바이 수입해다 팔고 그러던 데서 뭐 기아 혼다 하나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림, 효성 이런 게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오토바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 저 철책선을 말씀드렸듯이 이 군인들이 여기를 다닐라 그러면 오토바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전부 다 차를 갖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걸어 다니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생기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때 오토바이가 보급되면서 그 오토바이가 숱하게 많이 팔려 나갔어요.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사업운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건 좋은데 1980년부터 제가 이제 79년도 말서부터 도랑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도랑 선생님을 처음 뵀죠. 그래서 80년대에 결혼하고 연말에 도랑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어른이 도랑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오토바이 사업을 해서 제가 수익성이 되고 하니까 이 학문 연구도 하고 또 기술 연구도 하고 그러지 돈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사업이 잘 돼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율산이 부도나고 나서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괴로웠어요. 저 이렇게 지향하던 꿈이 무너지게 되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늘에 고맙게도 이렇게 오토바이 장사가 잘 되게 됐고 또 이렇게 학문을 알게 돼서 큰 인류의 대업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제가 이 오토바이 장사하던 이 오토바이 세워놨던 이 장소에 제가 건물을 짓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5층 건물을 졌는데 제가 이 건물 짓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허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장사는 안 하고 이제 스튜디오 사업을 하게 됐죠. 이건 허리를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이 오토바이 장사를 시작해서 이제 오토바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았어요. 이 지역에 적성면, 파평면, 백항면, 장남면, 남면, 곰시까지 이쪽 오토바이들이 다 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보라받아서 이게 하천부지였었는데 이 땅을 보라받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건물 안에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토바이 영업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고생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마당인데 이 겨울에 눈 왔을 텐데 이 차가 제가 이 오토바이 가게 하면서 이 영업용 차량입니다. 여기다 오토바이도 싣고 다니고 오토바이 수리도 하고 뭐 이 차로다가 많이 움직였죠. 그때 저희가 이 아들하고 딸하고 또 이거 저희 기술자 이렇게 애들 데리고서 제가 눈사람 맹기로 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요 건너편이 바로 요 길 옆에가 적성 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냥 우리 오토바이 센터가 바로 이 버스 터미널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 우리 지역에 오토바이가 총 50대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지라고 그러죠.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지 그렇지 않으면 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봄, 가을이 되면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그래서 통일로 자유로는 아니고 평화로 이런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쭉 가면서 임진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루 놀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소유산도 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오토바이 장사할 적에 참 제가 운이 참 좋았어요. 이 서울 북쪽을 한수 이북이라고 하는데 이 한수 이북 지방에 오토바이 총 본산이 여기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점에서 이제 한수 이북을 전부 다 관할하는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 연천, 철원까지 이게 이제 이 의정부 지정 관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많은데 제가 오토바이 판매가 이게 면 단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토바이 판매량이 그 매년 3등 내지 4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면 단위에 있으면서도 그 판매량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도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여기서 영업을 잘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했고 그다음에 건물까지 짓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참 그 눈 속에서 이게 이게 참 미친 짓이거든요. 이게 80년대 초반인데 그 일제 이게 250짜리 그 혼다 CB 250이라고 이 오토바이를 이 눈이 무릎까지 찼는데 이걸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자리에 서서 오토바이를 회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귀한 사진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를 달리면서 앞바퀴 들고서 뒷바퀴만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능숙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 땅바닥에 보면 이게 오토바이 바퀴 자석이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 쓴 채로 발은 한쪽 바닥을 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옆으로 뉘어서 뱅글뱅글 돌리면 제가 7바퀴 반을 돈 게 그 최고 많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토바이 빙글 도는 거를 미군이 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미군은 이 도는 거 7바퀴밖에 못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군한테 배워서 악착같이 미군보다 잘하려고 제가 이거 해가지고 저는 7바퀴 반을 돌아서 제가 미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점프하는 거라든가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거 또 산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참 선수였었죠. 이렇게 미호기도 잘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토바이 이제 여기가 바로 제가 오토바이 장사했던 터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이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 사는 집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을 팔았지만 그 제가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업하느라고 이거 팔고서 이제 자전거 사업하고 오토바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제 건물도 지어보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수해 때 여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여기까지. 뭐 지하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적성에서 오토바이 장사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79년도에 그 IMF가 왔을 적에 그 IMF 때 그 노인들 그 기 살려드린다고 경로 효친 국악 대잔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은관 선생, 묵개월 선생 그 유명한 그 국악인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기서 그 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국민학교 애들이 칸보 밴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지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들이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대원들하고 이 행사에 참석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렇게 저희 그 대원들이 우리 그 노인네들 위해서 이 경로잔치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소머리를 7개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쌀을 몇 가마를 밥을 했다 그러든지 하여간
(1,400명이) 밥을 먹었대요. 그 소머리 7개 가지고서 소머리 국밥으로 해서 그 해서 떡도 그 뭐 쌀 가지고서 떡도 하고 뭐 그래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 풍성하게 잔치를 한 거죠. 근데 참 기분 좋은 게 파주시에서 시장하고 국회의원 뭐 다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거 행사하는 걸 보더니 파주시에서 해도 그 300명 모여야 제일 많이 모인 거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았느냐고 그때 파주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광고도 했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유명 국악인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개면 5개면에서 노인네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엄청난 잔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이 행사를 한 게 이게 제가 적성 자율 방범 기동 순찰대라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동 순찰대를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창설을 했거든요. 그 창설 대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대원들이 이제 이걸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뿐이 아니고 우리 적성에는 이 영국군들인데 이건 영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해마다 영국군 전적비에서 이렇게 그 크로스타 연대 그 장병들이 희생한 거에 대한 그 제를 매년 이렇게 행사를 지냅니다. 그 여기도 가서 지원해주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제가 그 오토바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대단한 공부를 적성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적성에서 이걸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적성에서 성을 쌓았다고 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적성이 성성자거든요. 쌓을 적자 성성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 어르신을 알게 되고 이 학문을 알게 돼서 여기서 그 적성에서 성을 쌓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인 일을 여기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류에게 디지털 문명의 길을 밝힐 이러한 학문과 사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의 기본을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하게 된 거를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고생이 심했습니다. 허구한 날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걸 가지고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학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제가 여기 살던 데가 여기 적성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군사 분계선인데 이 군사 분계선 바로 요 넘어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사시다가 피난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북쪽이 돼서 못 가니까 이제 연천 가서 사는 건데 연천 살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고향 가까이 또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살면서 여기 우리 선조들 그 묘소를 찾고 관리하고 이러는 일들을 여기서 하면서 1사단하고 25사단 장병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건데 이게 민통선 안에 이 산소가 있습니다. 이게 남방한계선인데 남방한계선 안에 이 산소가 있어요. 여기 비석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여기를 제가 군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찾아서 비석 확인하고 그래서 군인들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검출했습니다. 예, 검출하고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 산 높이가 한 거의 2길 돼요. 이 산 높이가
여기서부터 보면 한 2길 되죠. 예, 2길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큰 산소에서 제가 예, 피난 나온 지 47년 만에 제가 이 산소에 들어가서 이 어르신께 제 그 찬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허준 선생 묘도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문명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적성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을 하늘에 주신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기본 사업을 여기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진했고 또 하늘도 도왔습니다. 하늘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인류를 선도할 민족으로서 우리는 이에 따른 학문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민족은 천선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에서 시작된 민족, 대한민국 천선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백두산 전기를 받아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서 이어진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도록 저와 함께 다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